자, 매일 살펴보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한국파마가 꽤 심하게 밀렸죠. 오늘 보시게 되셔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파마가 한 11%대 밀렸고 한국비엔시도 밀렸고 한국비엔시는 원래 밑에서 한 40배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골드퍼시브는 여전히 강하죠. 자, 인바이오젠도 오늘 급등했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코스닥 1.63% 가까이 밀렸고 코스피도 0.77% 밀리면서 약간의 변동폭이 있는 그런 하루였죠. 자, 골드 퍼시픽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한번 볼 거고 특히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해서 많은 종목들이 밀렸는데도 인바이오젠과 골드 퍼시픽은 나름 강하고 있습니다. 어제 투자 주의 맞았는데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 시장이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 되면 대체적으로 전날 흔들리고 당일도 흔들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내일이 만약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다 그러면 하루 이틀 좀 시장이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자, 한국파마가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요 2비 3상 신청했죠. 그리고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감 속에 임원 2명이 3만 주 장내 매도를 공시하였습니다. 살펴볼 거고요. 위드 코로나 73.3%가 찬성한다고 그래요, 국민들. 자,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지쳤다는 얘기가 있죠. 적정시기 11월로 전망하는데 이 위드 코로나가 오기 위해선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자, 백신이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접종이 돼야 하고 2차 접종까지. 그리고 또 하나 치료제가 나와야죠. 자, 먹는 치료제가 됐든 흡입형 치료제가 됐든 스프레이형 치료제가 됐든 치료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인바이오젠이 바로 코로나19 변이 예방 스프레이 시제품 완료했죠. 자, 이번은 바람에 오늘 급등했고 대웅제약의 이슈라든가 골드버시픽의 큐어바이오 사업 안건을 요걸 때문에 계속 강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영상도 다 올려드렸으니까 전 영상들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 중에서 새로 들어온 이 호재 이런 거 관련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면만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민들이 74.3%가 찬성한다고 그래. 그만큼 많이 좀 지쳐있다는 얘기죠. 자, 한국파마가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비 3상 신청 기대 속에서 임원 2명이 3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인바이오젠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코로나19 변이 예방 스프레이 시제품 완료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드리고 이 기사들은 전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파마 임원 장내 매도 공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임원 2명 3만 주 장내 매도 공시. 자, 금융감독원 전담공시 다트 이건 공시에 뜬 거죠. 자, 비등기 임원의 이모 씨가 지난 2일 장내에서 보유주식 2만 주 7만 5,200원 정도 매도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황모 씨도 보유주식 6만 7천 주 중 1만 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3만 주 정도인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게 주가 영향을 미쳤나?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 공시를 좀 봤더니 자, 금감원 공시를 보고 자, 지분 공시를 보고 검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지금 3일 6일부터 이렇게 매도 공시가 나왔죠. 이 8월 달에도 이렇게 꾸준히 이 매도 공시 나오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어쨌거나 정확히 다트를 봐야 해서 봐야 되지만 오늘 이건 8일자 9월 8일 오늘 기사인데 자 보면 변동 변경 사유 오늘도 보면 미등기 임원 자 사유으로 특별관계가 해소가 됐습니다. 미등기 임원 사유로 이제 해소된 거죠. 이렇게 보면 보유 주식 비율이 이렇게 이 7만 주 정도 이렇게 매도가 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공시를 꾸준히 보면 임원분들이 매도한 걸 다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이 공시를 잘 해준다는 거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아, 저렇게 임원분들이 매도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HLB도 잘 찍는데 예전에 회장님이 진영 회장님 매수했을 때도 역시 공시가 떴고 특수관계인들이 매수할 때도 공시가 떴죠. 이렇게 매수 매도는 공시를 해주면 우리가 투자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어쨌거나 한국파마가 좀 많이 밀려있어 살짝 걱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관련 시장이 이제 나라가 됐는데 자 위드 코로나를 국민들 73.3%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많이 지쳐있죠. 사실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영상 찍는 시간이 많아지긴 했는데 조금 지치기도 하긴 합니다. 자 국민 70% 이상이 감기처럼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중수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3% 중에 매우 찬성 20.2%, 대체로 찬성이 53.1%라고 합니다. 일상 속 코로나 전에 찬성한 거죠. 반대는 20.2%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제가 꼭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감기 약먹도 경구용 치료제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치료제 그리고 스프레이 치료제 어떤 치료제가 됐든 치료제는 있어야 되고 백신도 70% 이상 2차까지 완료하는 그 시점을 보고 있는데
보통 11월쯤으로 보죠. 오늘이 이번에 이제 9월달이니까 이번 달 명절 세고 다음 달 접종 어느 정도 되고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11월 달쯤에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마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싶고요. 또 이 스프레이형 코로나 치료제가 인바이오제네, 하인바이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인바이오제랑 하인바이오 관계 말씀드렸죠. 인바이오제 투자해놨다고. 자, 코로나19 변이 예방 스프레이 시제품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인바이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만든 코와 입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제품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샘플 제작 성공했다요. 샘플 제작에 성공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게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았죠. 좀 걱정이 되는 한국파마인데 사실 이 한국파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스윙이 아니고 월봉 고점이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21년도 1월 달에 고점이 94,000원인데 전고점 왔다 간 거예요. 근처니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자, 주봉에서 아직 추세가 깨지진 않았어요.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는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할 때 완벽하게 추세가 깨지는 건데 아직은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자,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죠. 따라서 이 친구가 21선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매수. 근데 깨면 추세가 좀 깨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월봉에서 대응할 때는 항상 이게 차트가 월봉이 장기 차트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에서 주가가 높은 건 항상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옳아요. 너무 저런 데 장기 투자는 좀 힘들죠. 밑에서 13,000원짜리가 한 8만 원이 7, 8배가 올라왔는데 장기 투자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파는 건 뭐 이 회사에 대한 개별 이슈보다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내일 한 번 더 지켜보고요. 골드퍼시픽이 강하죠. 골드퍼시픽은 한국파마와는 별개로 월봉에서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낮은 위치죠. 자, 낮은 위치에서 다중바닥을 그려놓고 이제 5개월선 20개월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이 상당히 깔끔하고 높지 않죠.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꽤 올라왔습니다. 자, 골드퍼시픽의 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주식을 크게 놓고 보는 게 좋은데 저점인 1,000원대를 가면 이렇게 고점인 2,000원대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올라와요. 1,000원, 2,000원. 자, 이건 저도 1,000원 근처, 2,000원 근처 갔죠. 이렇게 강한데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저번 주 3주 전에 저점인 1,300원을 찍고 또 2,000원 갔죠. 이렇게 엄청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골드퍼시픽이에요. 제가 이제 골드퍼시픽 얘기할 때 이 앞에 7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가 올라간 큰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 기다리면 또 올라갈 거라고 했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의 꼬리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주봉에서 항상 박스권에 갇혀 있는 2,600원 선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서 쫓아가 사는 것도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좀 물려도 사실은 밑에서 대량 이 분할 매수를 극복해 나가면 상관이 없지만 자리는 조금 높죠. 자,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 줄 때, 지금 너무 다급해 올라. 물론 이대로 쭉 날아가면 내 거 아니구나 하면 되고요. 어차피 조정 들어오면 이런 데까지 조정 들어오거나 21선 지켜주고 돌아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골드퍼시픽은 매수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쫓아가는 내동 매매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아, 근데 기관 투신 많이 사네요. 외국인 투신이 32만 주 확실히 강하긴 강해요. 흐름이 좋고 매 수급이 엄청 좋은데 단기 단타 많이 필요하신 분이 5일선 기준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 상황이 좋아서 어쨌거나 너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그런 게 좋아 보입니다. 자, 한국 BNC가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 BNC는 제가 가진 분들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1,100원짜리가 4만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40배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무리해서 쫓아가긴 힘들고 가지신 분들의 권한이고 정말로 초고순 분들 그러니까 뭐 단기 단타 스킬이 좋거나 이런 빠르신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보고 일반 그린이 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월봉에서 높은 거는 애초에 아예 손을 잘 안 대는 스타일이라 한 번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자, 인바이오젠 주가를 보면 자, 오늘 제가 아까 호재가 떴다 그랬죠. 스프레이형 코로나 치료제.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봐도 이 친구 제가 여기 박스권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자, 뭔 얘기냐면 7월 9일날 생긴 저점이 4,000원이에요. 4,000원 가면 5,000원대 중반. 자, 4,000원대 가면 5,000원대 중반. 이번에도 4,000원 중반을 갔으니 기술적으로 5,000원 중반 간다고 그랬죠. 역시 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뚫어줘야 될 자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내일 여기서 위에서 출발해서 박스권 하단 밑으로만, 상단 밑으로만 안 들어오면 이거 더 날아가요. 상황이 좋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역시 인바이오젠도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5개월 선이 20개선을 뚫어주는 중요한 골드 크루스 상황이 있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죠. 추세가 유지되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변곡점까지 다 뚫어놨습니다. 물론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쫓아가서 하는 것보다 살짝 눌러주거나 일봉에서 약간 쉴 때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20일 근처 여기라도 왔다 돌아 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신풍제약이 다시 제자리로 왔죠. 이때 이제 이 코로나 이상 시험이 별로 이렇게 유의미하지 못하다 그래서 급락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바닥섰거든요. 이렇게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월봉에서 엄청 크게 올라갔다 그랬죠. 이쪽에 40배?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지금 한국벤시처럼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깨지 않아도 이식해서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아직 섣부른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완벽하고 상하게 틀지 않았고 물론 삼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없죠. 이 임상 실험하는 회사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너무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왜냐하면 조금만 뭐 유의미하지 못하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위험한 게 임상 실험 회사들이죠. 자, 현대바이오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사실 현대바이오 주가도 신풍제약과 마찬가지로 꽤 올라왔어요.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중요한 5개월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가 하향으로 밀리고 있는 거라 요 노랗게 노란 선 보이시죠? 요 20개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고 자 주봉에서도 아직은 5주선 돌파 안착, 20주선 돌파 안착 이렇게 추세 전환을 해놔야 되고 아직 못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크게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모르는 갑자기 막 이 치료제에 대한 이런 게 막 성과가 좋아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추세를 틀어놔요. 근데 아직 추세를 안 틀어놨다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동아약품이 엄청나게 큰 박스권을 돌파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무너졌죠. 아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선물우선 동시 만기일 전에는 항상 저 애모가 이렇게 여기 팔았죠. 자, 어쨌건 이 동아약품을 좀 보면 예전에 이 14,000원 근처가 15,000원, 14,000원과 15,000원인데 박스권 완벽하게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아참은 요 밑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시 매수. 깨면 손절. 근데 여기까지 오면 오히려 딴 땡큐죠. 자, 그러고 21선 지켜주고 돌아나가도 일단 매수해 볼만 해요. 거래량이 좀 늘고 있죠, 요새. 그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이때 한번 급등했습니다. 뭔가 조금 일이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월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 친구도 사실 예전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건데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위험해요. 깨서 이렇게 위험한 거고 일단 20개월선 기준으로 잘 버텨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게 박스권이 보이는데 이렇게 박스권이 이렇게 굉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 하다 놓은 매수 깨지 않으면 홀딩하고 상단에서 매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번 달 하반기에 이 말쯤에 내부 비료 결과가 있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 결과 나온다라는 겁나요. 그죠?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 3주 전에 이렇게 이동평 세계를 뚫어놓는 중요한 상황이 생겼고 요번 주 거래일이 내일 이틀 남았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요 자리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매수해 볼만해요. 그럼 우리가 물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자, 박스권 탈출했다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21선 지켜주고 돌아나간 매수 깨면 일단 기다렸다가 하단부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수급 상황을 보면 역시 여긴 팔죠. 하여튼 선물을 만 맞이했다 하면 저렇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보면 자, 외국인 그죠? 외국인 개인 외국인 좀 팔고 기관 투시는 좀 샀고 사모펀드가 꾸준히 사모으기 좀 특이하네요. 연기금이 잘 사모으다가 오늘 하루는 나가는 모습. 일단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 되면 이 현물 시장을 약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투표나 보를 떠나서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감안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웅제약이 보면 박스권에 있다 그랬죠. 이 친구 저점인 15만원 가면 18만원, 15만원 가면 18만원 다중바닥거리고 있죠. 이 친구 15만원 또 매수할 만해요. 게임은 바로 손절 안에 있더라 한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 관련해서 좀 이슈도 있어요. 자,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깨면 이것도 말에 깨면 추세 깨지는데 아직은 월 중이기 때문에 특히 거래일 많이 남았죠. 물론 명절이 있긴 해도 자,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 깨지 않고 있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한 노란 선이 20주선이에요.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깨면 추세 무너지니까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종가 체크는 이래서 하는 거죠. 일단 이 박스권 15만원대 대응이 맞아요. 자, 코리스타이즈노믹스 오늘 크게 밀렸죠. 사실 이 친구 월봉 대바닥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엄청 대바닥권. 즉 월봉 장기 추세도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 5개월선 돌파 안착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좀 볼 필요가 있고 코로나 때도 여기였었는데 지금도 여기 그러니까 낮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제약주가 또 낮다는 건 위험성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금액보다는 제약바이오주는 적당한 금액 실어놓는 게 나아요. 너무 이렇게 승부를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주봉에서는 어쨌거나 저번 주에 이동평균차기를 뚫어놨죠. 기술적으로 5주선 위에 20주선 위에만 이쁘게 안착해 놓으면 다음 주에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밀리긴 했어도 예전에 뚫어져야 될 자리 뚫어졌고, 내일 한번 급등하면 이런 친구들은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